3만 5천 가구. 이게 뭘까요? 이건요, 7년 전 서울에서 매년 공급되던 빌라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 지금은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4,800가구. 7년 전에 비해서 무려 86%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빌라에 안 사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아주 상관이 많아요. 지금 빌라에서 살던 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소형 아파트로 밀려났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요, 서울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72.8대 1이었습니다. 자, 이게 역대 최고예요. 그런데 올해 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요, 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또 몰려오는데 지금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8세 박종호 씨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년에 35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평구 빌라 전세를 사시는데 올해 9월이 계약 만기입니다. 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다. 전세 보증금 6천 깎고 매달 월세로 45만 원을 내주세요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 공급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두 번째, 이게 아파트 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5060 세대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형 빌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1주택자분들 많으시죠? 네, 잘못하면요 몇백 아끼려다 수천만 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그림으로 핵심 내용만 뽑은 요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빌라 시장 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준공 실적이 연도별로 얼마나 줄었는지 보시면요 체감이 되실 겁니다. 2018년도 3만 5천 가구입니다. 자, 이게 매년 줄면서 2020년 2만 5천 가구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3년 1만 4천 가구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858가구로 거의 10분의 1 정도 줄었죠. 7년 전만 해도요, 서울에서 새로 짓는 빌라가 아파트 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파트 3만 9천 건, 빌라 3만 5천 건, 거의 1대 1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아파트가 91%, 빌라가 10%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서울 전체 주택의 30% 이상이 빌라인 도시인데 이제는요, 새로 공급되는 빌라는 10%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전세 사기 후폭풍 때문입니다. 2022년 터진 이른바 빌라왕 사태 기억하시죠? 수천 채를 보유한 악성 사기 임대인이 적발됐습니다. 여러 명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평생 모은 내 전세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된 건수만 3만 7천 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신청한 것까지 합치면 5만 건이 넘습니다. 5만 명의 가정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빌라 전세는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머리에 완전히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든 매매든 빌라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 빌라 시장에 정부가 아주 결정타를 내렸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겁니다.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집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박씨 빌라가 딱 이 경우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실제 시세가 2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126%를 적용하면 보험 가입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원래 전세 1억 8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보험이 줄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그 차익을 월세로 돌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익을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요, 상대적으로 빌라보다 공시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빌라는요,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매우 낮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에 안 들어가겠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돈이 부족합니다. 결국 빌라 공급업자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새로 지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공사비 폭등입니다.
공사비 얼마나 올랐을까요?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면요, 2020년 5억 정도 들었던 공사비가 현재는요 6억 7천만 원입니다. 무려 33%가 올랐습니다. 작은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요, 지어봤자 손해입니다. 안 짓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빌라 10채 중 8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79.7% 사상 최고입니다. 자, 앞에 박종호 씨 경비 월급 180만 원인데 월세로 45만 원이 빠지면요, 남은 돈 135만 원. 여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있죠.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빼면 한 달에 남는 돈 30만 원. 이 돈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빌라에 들어오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빌라에 안 들어오고 이분들 어디로 갈까요?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갔습니다. 빌라 전세가 무서워진 사람들, 정말 지옥이죠. 빌라를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옥입니다. 또 그것을 뉴스로, 미디어로 본 사람들 역시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대출받아서 소형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 수요가 한꺼번에 소형 아파트로 몰려들었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172.8대 1, 전체 청약자의 59.7%가 소형에 집중됐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최근 서울의 강남 지역 아파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KB 시세 기준 강남구 마이너스 0.16% 하락. 그런데요, 서울 외곽, 성북구, 동대문구, 관악구, 여기에 15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빌라 수요가 바로 이런 옆 아파트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북구는요, 전세 매물이 1년 새 90%가 없어졌습니다. 관악구는 70에서 78%, 동대문구도 72% 전세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전세가 기하니까 전세값이 오르죠.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가와 차이가 줄어들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차라리 좀 대출받아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빌라 전세로 시작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소형 아파트로 전세로 가고 나중에 내 집 마련하고 이런 사다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첫 번째 사다리 빌라 전세, 요게 없어졌습니다. 빌라 전세 대신 월세 80% 차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종잣돈을 모아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먼저 주택 공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는요,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보통 1년이면 충분합니다. 착공 기준으로 보면요, 6개월이면 완공시킬 수 있어요. 아파트가 3년에서 5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의 착공 물량이요, 바닥입니다. 바닥. 올해 서울에서 빌라 착공이 얼마나 됐을까요? 5천 가구 정도입니다. 평소에 31%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당장 1년 뒤, 2년 뒤에 새로 나올 빌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어차피 민간이 하는데 딱히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서 빌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만든다고 할지라도요, 토지계약, 인허가, 착공, 준공 넉넉하게 1, 2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2028년 전에는요, 의미 있는 공급 회복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올해 서울에 입주하는 소형 아파트 크게 줄었습니다. 빌라 공급도 절벽, 소형 아파트 입주도 급감. 수요는 그대로거나 지금 늘고 있는데 공급만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빌라 월세 비중 지금 이미 80% 정도 됩니다. 2024년 70%, 2025년 76%, 올해 2월 79.7%입니다. 이 추세면요, 85%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소형 아파트 전세 매매가는 추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를 80만 원을 냅니다. 이러면 내 소득의 40%가 집세예요. 월세. 자, 이런 가정들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벌어서 먹기 전에 집이 먼저 가져간다고.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이 대안이 없다면 더 빨리, 더 많이 계속돼 갈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LH의 매입 임대 사업입니다. LH는요,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을 하고 있죠. 다만 현실은 시장이 체감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히 일부라는 거죠. 두 번째, 소형 신축 주택의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금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특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집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집들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입니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 취득 기한이 있습니다. 요게요, 2027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요, 빌라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세 보증 보험 126% 룰, 지금도 핵심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140%를 적용하고 여기에 전세가율 90%를 적용해서 결국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만 보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개선사항이 있죠.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허그가 인정을 하면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공시가격 일괄이 아니라 원칙은 126% 기준인데 예외적으로 감정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장에서는요, 실제로 해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빌라 공급이 줄어들면 임차 수요 일부가 아파트 전세, 월세로 이동하면서 가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빌라의 문제와 아파트는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라가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많은 것들 말씀드렸는데 핵심 내용 3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빌라 공급 7년간 86% 급감했습니다. 2028년까지 회복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빌라 수요가 소형 아파트로 몰리면서 전세, 매매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형 빌라 세제 혜택 정부에서 주는 건데요,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행하시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박종호 씨 기억나시죠? 집주인이 45만 원 월세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저분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고시원에서 월세 23만 원 내면서 살 때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박종호 씨도 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아직 5년, 박종호 씨처럼요, 소득이 적으신 분은요,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 최대 36만 9천 원까지 나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박종호 씨 월세가 45만 원이죠. 여기에 36만 9천 원을 지원받으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죠. 괜찮죠? 마이홈 포털 1600에 1004번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를 사시든 월세를 사시든 또 내 집에서 사시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데 벌기도 전에 집이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